우리 생산, 유통 각 단계에서 뭡니까? 창출한 부가치에 대해서 석정해서 10% 금액을 내어지는 구조가 되죠. 단단계 거래소가 아니고 뭐야? 다단계죠. 지금 다단계, 그죠? 다단계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세율이 누진이 아니에요. 그냥 단일 비례 세율이에요. 10% 세율이고, 우리나라는 세율이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2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죠? 국내 세율은요, 10%가 돼요. 근데 국외 세율은요, 0%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0%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0%도 있지만, 2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세율이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0의 세율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0의 세율을 뭐라고 합니까? 0세율이라고, 0세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취업했는데 무역회사에 들어가면요, 뭐 0세율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수출입할 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입을 점점 더 특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출입 무역회계만 딱 띄려면 무역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잘 없어요. 대부분 그지는 없어요. 제가 4월부터 개강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 무역, 수출입 무역회 같은 거.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이런 부가치세 그죠 개념은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수출입 무역회 세법의 반이 뭐예요? 반은 한 3분의 1은 뭐예요? 부가치세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관세법 좀 배우고요. 대무역법 좀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이렇게 4개의 법률을 배워요. 부가치세법.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돈 벌었으면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 다음에 우리 무역 관련 3대 법이 있잖아요. 관련 법령이. 그죠? 대무역법. 그 다음에 뭐, 우리 외환거래법. 그 다음에 관세법.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영세율. 우리 단일 비례세율이다. 알아야 됩니다. 누진세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물세라는 말과 인세라는 말이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인세는 뭐냐면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인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그저 사람과 연관되는 세제를 인세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거를 물세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이 좀 많으면 세금을 좀 덜 낸다는 상식 좀 아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그죠? 세후소득이라 하죠. 가처분 소득을 좀 많이 해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율을 높여줘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내는 제도가 바로 인적공제 제도가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뭐가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죠? 인세가 그죠? 바로 소득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치세는요, 가족상 사람과 관계된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그리고는 나머지는 좀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이미 제가 전 시간에 개념을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재 구조는요, 부가치의 범위는 어떻게 봅니까? 소비형을 전제한다, 그죠? 소비형의 정의란 매출액에서 뭘 빼요? 중간재도 빼고, 매입액을 빼고, 자본재도 뭡니까? 차감한 남은 금액을 부가치로 본다. 그걸 소비용 부가치세로 본다. 아시겠죠? 그 과세하는 방법은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입니까? 제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입니까? 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한 4번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또 틀리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죠. 과세하는 방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에 의한다. 그게 분명히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그죠?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4번에 얘기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세액공제법입니다. 세액공제법의 정의는요, 순액인 내가 창출한 부가치만 할 수 없고 뭡니까? 총액이 뭡니까? 내가 매출액을 과표로 잡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의해서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 있죠? 그걸 다 뺀 나머지 금액만 그죠? 과세한다는 방법이다.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매출액은 금액 있잖아요. 그 10%를 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 받고. 그 다음 매입은 뭐
네가 매입할 때 세액을 부담을 했으면 매입을 하는 거야. 세액 부담한 것이 없다고 하면 뭡니까? 확인 안 되면 안 빼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과세 간정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영세라고요, 면세가 있어요. 이게 생산직 소비적 과세 원칙하고요, 면세는 조금만 있다가 할 거예요. 약간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요걸 해야지 뭐예요, 앞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제 책에 보면 굉장히 도표랄지 이런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강의를 해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바로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건너뛰어 가지고 회계 처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회계 처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가볼게요. 12페이지 먼저 공부하고 뭐예요, 다시 넘어가서 나머지 거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두 단계에 의한다. 이렇게 제조는 빼고 제가 단계를 두 단계만 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중심자는 누구냐면 요 소매업자다, 슈퍼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에요. 여기 구절을 보면 얘로부터는 뭐예요? 매입받죠, 그죠? 매입받죠, 그죠? 매입받았죠, 그죠? 이 사람부터 도매업자로부터 매입받고 소비자한테 얼마 팔았어요, 이게? 3,000원에 팔았다, 그죠? 근데 얘는 얼마 지금 매입한 거예요? 2,000원에 매입해서 3,000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명히 매입부터 먼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매입할 때 회계 처리, 매출할 때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금이 끼워진 거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보시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자, 이거 1월 5일, 1월 1일. 좋아요. 여기 같이 여기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한성은 1월 1일 날 원재료는 뭐예요? 2,000원. 부가세 별도다, 그죠? 부가세 별도란 말은 여기에 부가세 포함은 2,200원. 부가세 별도니까 뭐예요? 요 금액이 2,000원이다, 그죠? 물건값만 2,000원이죠, 그죠? 요거를 매입했어요. 내 입장에서 매입자죠? 매입하면 뭐를 부담해요? 세금을 전가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빠지면 뭐예요? 공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죠. 그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입세 공제는요, 최종 소비자와 관계없어요. 매입세 공제는 누구의 얘기냐면요, 사업자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최종 소비자는 공제를 받아야 못 받아요. 얘가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얘가 소비세를 부담하는 거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그죠? 관계없어요. 즉,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세금 계산서는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관심 있습니까? 커피 마시고 세금에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죠? 픽스를 하세요. 세금 계산서는 뭡니까? 사업자가 필요한 거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종 소비자라면. 그래서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월 1일 날 현금을 결제했다. 근데 얼마 결제합니까? 현금을? 2,000원만 결제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2,000원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2,200원 결제하잖아요. 맞잖아요. 뭐냐면 이 거래가 만약에 과세 거래라면 내가 매입할 때 세액을 부담해야 되니까 2,200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했죠, 그죠? 또 나갔다. 근데 나는 지금 원재를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재를 딱 기입해요. 이렇게 원재료는 지금 내가 산 거는 2,000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200원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이죠. 매입세액은 나중에 매출세액과 공제해서 나중에 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계정 과목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급금이라는 그러니까 요걸 보면 200원의 정체가 뭐냐면 여기 부가세 뭡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대급금은 다른 말로 매입세액의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매입세액 이름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왜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돈 낼 거에 대해서 차감하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당연히 부채니까 아니 자산이니까 차변 왔지. 당연히 이걸 뭐예요? 자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낼 거냐면 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치세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 내용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부가세 개정 과목 내용은 뭡니까? 부가세 대급금. 알겠죠?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 내용은 뭐예요? 이러면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대급금이 자산인지 그죠? 이게 매출세액인지 매입세액인지 헷갈린다고요. 자, 이렇게 매입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팔았다 가정할게요. 이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2,000원치 만들어가 팔았다 가정할게요. 3,000원에 팔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1월 5일은 그때 매출이에요. 매출. 팔았어. 이건 매입. 팔았다 이거죠. 근데 3,000원에 팔았어요. 얘한테. 팔았다. 그러면 돈을 얼마 받을까요? 내가 공급한 금액은 물건값은 뭐예요? 내가 창출한 부가치는 3,000원이지만 내 물건값을 소비한 자한테 소비세를 거기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얼마 받아요? 현금은 3,300원 받는다고요. 일단 돈 3,300원 받아요. 그러면 여기 제품 매출은 내가 물건을 판 금액은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3,000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간접세 때문에 뭐예요? 굳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건을 팔 때 세금을 같이 굳어 낸다고요. 그럼 요거는 내 돈입니까? 아니지. 놈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낼 뿐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치세 예수금이라요. 우리 놈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금, 일반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그죠? 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붙입니다. 부가세 뭡니까? 예수금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매출세액의 개정 과목 명이 바로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세액의 그죠?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보면 돼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당연히 부채지. 놈돈 가지고 있는데 그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일반 예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앞에 붙였을 뿐이다. 얘는요, 당연히 부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뭐예요? 우리 나중에 과세기간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법인사업자는 분기에 결국은 신고납을 하게 되는데요. 4월 25일 날 뭐예요? 신고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이제 회계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건의 거래밖에 없다라면 매출세액이 얼마죠? 300원. 매입세액이 얼마요? 200원.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4월 달에 4월 25일 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100원.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도록 하냐면요. 분기 시점에 뭐예요? 분기 시점에 내가 내야 될 100원 금액을 계상하도록 상기하는 분계를 꼭 요구해요. 그걸 여기 출제가 여기 된다고요. 요걸 낸다고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분기니까 3월 30일일 수도 있고 6월 30일도 되고 뭡니까? 10월 그죠? 9월 30일도 되고 12월 31일 4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날짜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분기별로 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로 딱 끊어가지고 뭐야?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도록 하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전 시간에 미지급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비용 배웠죠, 그죠? 그때 법인세 비용 딱 계산할 때 뭐를 계산했습니까? 선납세금 떼고 나머지 낼 세금만 미지급 세금으로 다 계산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3월 31일 날 상기를 합니다. 어떻게 상기하냐면 딱 볼게요. 이걸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죠. 부가세 예수금은 뭐예요? 300원 냈다, 납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없겠죠?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말시점에. 그리고 얘는요,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산 이거 받아먹으면 그럼 이것도 빠지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 없앴잖아요, 그죠? 그럼 네팅하면 상계를 딱 하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미지급 세금이 100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부채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100원 이렇게 딱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요거 해봐라 하고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분기별로 뭐예요? 네팅을 딱 4번 하면 돼. 4번 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일이 4월 25일이거든요. 그때 뭐야? 납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4월 25일. 당연히 그죠? 세금 내면 미지급 세금 100원 내고 현금 100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결국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1년에 뭐예요? 4번 하면 돼요. 그죠? 회계 처리 4번 해야 돼요. 그죠? 4번 축수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기업에서 보면 매출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래를 일일이 일반 전폐회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회계 처리가 어렵겠죠. 맞잖아요. 그죠? 세금이 끼어져 있는 거래를 보면. 그래서 요 세금이 끼어진 있죠. 거래를 간편하게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있죠. 전용 전표 입력이 뭐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세금이 뭡니까? 세금을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표 입력이 바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기 기능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 하나 했죠, 그죠? 이렇게 될까?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세무이급은 결국은 여기 출제를 하면 나중에 요걸 낼 거니까 어렵게 내면 요걸 낼 거니까 요까지 확장해서 있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요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300원에서 200원을 빼니까 100원 이게 납부세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경우가 매출세액이 300원이고 매입세액이 45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액이 일시적으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은 300원이고 요 금액은 450원이면 요 금액은 150원을 내가 더 많이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더 부담을 했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납부하는 겁니까? 납부할 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납부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돌려받아야 돼요. 그걸 환급세액이라고 해요. 환급세. 그걸 이름을 납부세액이 아니고 뭐예요? 환급받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의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돈을 세무서로부터 받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요거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요거 했을 때 회계처리 해보면, 그러면 지금 예수금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급금 또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회계처리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뭡니까? 거기 예수금이 얼마가 될까요? 예수금이 300원 부채 오고,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죠. 대변에 보내면 부가세 VAT 대급금 450 이렇게 되죠. 잔액 여기 남습니까? 차변에 남잖아요, 그죠? 차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 발생한 거죠. 이 채권을 바로 뭐라고 하냐?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 환급세액에, 그죠? 납부세액은 결국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고, 얘는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환급세액이 8월 24일 날 만약에 됐다고 하면 뭐예요? 실제로, 그죠? 이게 일반 환급이라면 8월 24일 날 보통 들어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현금 받고 미수금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스케줄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낼 수도 있지만 환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개정 과목을 좀 익혀보라고요. 납부세액은 뭐가 됩니까? 경국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환급세액은 뭐가 됩니까? 환급세액 금액만큼은 내가 이제 미수금이 개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도 조금 뭡니까? 회계 1급은 잘 출제 안 되고 세무 2급에서는요,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불어가지고, 여러분들 환급세액이 기업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요 회계 처리를 조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갔어요. 부가치세에 대한 있죠. 회계 처리 방법이랄지 부가치세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가되는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가요. 나머지 것 논의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